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4개 구청 산업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원구 산업교통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박은정 지역경제팀장님께서 질의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1월 인사이동한 팀장급 공무원 소개 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1월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친환경유통팀장입니다. 이어서 시정계획 보고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과 5개면 8개동에 3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비전이 스마트 상당 함께 여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49쪽부터 5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 생산 과정부터 출하까지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유형별 농업 재해 지도를 제작하고 재해 농가 구창고를 신설 운영하는 등 농업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1월 인사이동한 팀장급 공무원 소개 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심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친환경 유통팀장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과 2개면 9개 동에 3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조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서원구는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미래 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 혁신, 책임 행정 등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분평동 원마루공원에서 3월부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으며 농약 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농가 안전 및 농업 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재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 대비 장비를 사전 점검하는 등 재해 대비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배변 수거용품 지원, 패티켓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더욱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에는 가축 방역약품 등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물 판매업소에는 위생관리와 유통 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1월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흥덕구로 인사 이동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동욱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6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과 11개 읍면동에 4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흥덕구 비전입니다. 100만 자족도시 중심 희망찬 흥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등 5개 전략 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부터 58쪽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도농 교류 및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 농가와 판매 품목을 확대해 직거래 장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신규 영업자에게 준수사항을 홍보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패티켓 준수사항을 홍보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차영우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원구청장 차영우입니다. 2026년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8개과 2개읍, 1개면 5개 동에 3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시민 행복 중심 희망찬 청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 행복 안심 도시 등 5개의 전략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에서 5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인근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 공급을 통해서 농업인 소득 안정화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재해 대비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에 가축 방역 약품을 지원하고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는 방역 상황실과 거점 소독소를 운영해서 가축 질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그 사개구청장님들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현장에서 매일 그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약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영우 구청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도 그 북이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었죠? 예, 청원구청장 차영우입니다. 예, 그렇게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지금 북이면에 거기 지금 초소 검역하는 그 초소가 면사무소 안에 있나요? 그 거점 소독소는 면사무소 입구, 입구 4차선 도로변에 예. 예. 지금 그러면 뭐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나요 거기를 직원분들이? 네,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예. 축산과에서도 시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 어쨌든 북이면이 축사 또 밀집 지역이고 뭐 읍면 단위를 볼 때 가장 또 많은 지역이니까 뭐 축사가 한우뿐만 아니라 양돈이나 뭐 가금류도 좀 많으니까 특별히 좀 초원구에서 그것 좀 신경 써서 어쨌든 점검 같은 걸 미리미리 하고 또 축산 농가들이 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게 방역에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1월 인사이 동안 간구 공무원 및 팀장급 공무원 소개 후 기본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주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노학 농업정책위원장님과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1월 인사이 동안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권영순 도시농업관장입니다. 전성태 지원기획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권영목 기술보급과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민경 기술보급과 투경작물팀장입니다. 조재남 도시농업관 소비자농업팀장입니다. 유광희 도시농업관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기본 현황과 비전, 전략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원기획과 등 3과 1관, 15팀, 15농업인 상담소로 구성되어 현재 총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혁신 스마트 농업, 활기찬 농업 농촌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농작업 효율성 증대와 현장 중심 안전관리 지원, 과학영농 서비스 확대 및 유기농 단지 시민 이용 증진, 미래선도 농업인력 육성과 도농 상생가치 창출을 핵심으로 한 4대 전략 목표와 스마트 농업 첨단 기술로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 실현, 이상기후 대응, 병해충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 작목의 전략적 육성, 도시농업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로 도농 상생 모델 제시 등 12개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우리 농업 환경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폭염, 지난 5월 우리 지역에 발생한 과수 화상병 등 농작물 병해충 발생 양상의 변화, 농자재 가격 불안정과 인력난 지속은 여전히 우리 농업인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물별 생육 불안정과 품질 편차 확대, 벼, 과수, 채소 등 주요 작물의 병해충 상시와 가축 전염병의 반복적 발생 가능성은 농업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체계적 농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젊은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농업의 기계화, 스마트화 확대 및 도시농업과 체험,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청주시 농업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 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현표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쪽입니다. 부서 비전은 스마트 인재와 기술을 이어는 미래 농업이며 추진 전략은 사람 중심, 농업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 농업기계 임대 사업 효율적 운영 및 안전교육 강화, 농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 농식품 가공 산업 가치 창출입니다. 6개 추진 과제 중 중점 추진 과제 1번부터 3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조 농업인 맞춤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농업기계 서비스 제공으로 임대 농업기계 활용, 농업인 만족도 제고 및 농업작업 기계화율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1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트랙터 관리기 등 농업기계 12,000대 임대, 맞춤형 임대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2,928회 지원, 농업용 기계, 굴착기, 지게차, 드론, 로더, 면허 취득비 173명 지원, 농가 희망 농업기계 신규 및 대체 45대 구입, 임대 농업기계 안전관제 시스템 운영 99대, 임대사업소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테이블 리프트 교체 공사 등 4개 사업,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의 적극성을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 예약 시스템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조 맞춤형 농업인 역량 강화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 농업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1월 28일 기준 세연 농업인 실용 교육은 20회 3,525명으로 계획 대비 교육 참여 인원은 131.5%입니다. 추진 계획은 현장 중심 전문 농업인 녹색기술 교육 12회 480명, 전문 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 3개 과정 13명, 충북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센터 교육생 선발 65회 450명, 영농사회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영농지원 등 3개 사업 7개소, 청년 농업인 교육 및 포럼 15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조 농업작업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신규 사업으로 농업작업 안전관리자 및 선도농업인 활용, 농업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개 사업, 여성농업인 근근결계 질환 예방교육 30회, 농촌 여성 농작업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지원 3개소, 농촌 여성단체 농작업 편의장비 활용 2개소, 농업 현장 고위험 환경 개선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과제 4번부터 6번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고과장 정현혜입니다. 기술보고과는 AI 융복합 기술로 농촌의 생산성과 환경가치 동시 실현을 부서 목표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 추진과제 1, 벼재배 AI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 과학의 분야로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 장치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일컫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고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GPS와 연동된 자율주행과 무인 방제 등의 형태로 시범 운영되고 있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으로 자율주행 모듈 키트 또는 GPS를 활용한 균평 작업을 통해 운전자의 피로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마른논 썰어질 재배단지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그 효과를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비축 및 청원생명쌀 우수품종 추천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종한 미소진미, 삼광 2호, 해달품 등을 작년에 이어 올해 4개 구에 지역 적응 시험 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년차 구피 사업으로 유생미와 향미 등 기능성 작곡 및 특수미 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 추진과제 2,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 계획으로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 사업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국내에서 육성된 과수 품종으로 갱신하여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품종 과수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정밀 방제와 경보 시스템을 통하여 빠른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보급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원 무인 방제, 승용형 마늘 수집기 등 작업 환경 개선 사업과 양체류 안정 생산을 위한 사업 등 농작업 생력화 기술 활용 생산 기반 확충 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추진과제 3, 농작물 병해충 사전 예방, 신속 대응 종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돌발 병해충과 주요 검역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방제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 부산물 처리 사업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외래 검역 병해충인 토마토 불나방 피해 방지를 위해 3월경과 9월경에 정식 후 적기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과수화상병은 가장 취약한 시기인 개화기 전후에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제 배부와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주 전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양상에 대한 신속한 판단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고령, 여성, 취약 농업인을 우선으로 317농가를 선정하였으며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부산물을 처리하겠습니다. 추진과제 4번부터는 자료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국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의 비전은 함께 만드는 농업 서비스 플랫폼 농업 현장 혁신의 시작입니다. 추진 전략은 농산물 가공 다양화를 통해 신시장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스마트 농업 환경 관리, 유기농 복합단지 활성화로 시민 만족도 제고, 현장 맞춤형 농업 미생물 연구 및 실용화 기술 확산입니다. 36조 추진과제 1번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관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체계적인 가공기술 교육과 농식품 가공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의 창업을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치는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관이며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 농산물 가공 상품 180건을 개발 생산하였고 생명의 브랜드 포장재 활용 지원과 농업인 맞춤형 가공 창업 교육 4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가공 상품 생산을 185건으로 확대하고 공동 브랜드 생명회를 활용한 주스, 잼, 분말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개발하며 전문 교육 4개 과정과 전시 홍보를 병행해 농업인 소득 창출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7조 추진과제 2번 데이터 기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 목표는 생산과 유통 단계의
전반의 농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환경 분석을 통한 시비관리로 양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이치는 농산물 안전선 분석실이며 사업 규모는 1만 건의 분석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잔류농업과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관리는 972건, 농업환경 분석과 스마트 양분 관리는 9,08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미생물 분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농산물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농산물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분야는 잔류농약,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의 분석을 지역 특화 장목,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청주 로컬팜 한솥거리를 대상으로 연간 1,000건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농업 환경 분석 및 스마트 양분 관리 분야는 토양, 농업용수, 가축 분뇨 등 연간 9,000건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료 채취부터 정밀 분석, 결과 통보, 현장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데이터 기반 양분 관리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현장 지도를 통해 잔류농약 부족 함유를 5%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데이터 기반 양분 관리를 통해 농업인 경영비 절감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8쪽 추진과제 3번 농업 환경 병해충 관리 및 유기자원 활용 연구 신규 과제입니다. 추진 목표는 최근 이상 기후로 증가하고 있는 신규 병해충에 대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녹비 작물과 가축 분뇨, 볏짚 시용 실태 조사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총 2개의 연구 사업으로 사업비는 12,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주요 병해충 방제 연구입니다. 박가루 뿌리 혹병에 대한 실태 조사와 방제 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신속한 현장 대응과 연구를 병행하겠습니다. 반복 발생 병해충에 대해서는 배추, 벼, 딸기 등 지역 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주요 병해충 방제 기술 연구를 추진하여 현장 적응성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사업은 논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유기물 자원 평가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과제로 추진하며 유기물 시용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유기물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한 뒤 시험 포장 상계소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축 분뇨와 볏짚을 처리한 후 벼 재배 기간 중 토양 화학성 분석을 실시하고 벼의 품질과 수량을 비교하여 처리별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역 맞춤형 주요 병해충 대응 기술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유기물 시용 기술 정립을 통해 청원 생명 쌀 품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 과제 4번부터 6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 권영술입니다. 도시농업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추진과제 1번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및 치유 프로그램 확산입니다.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6개 사업, 12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은 5개 사업 6개소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 1개소, 지역사회 서비스원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1개소,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보급 1개소, 식량작물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1개소,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2개소입니다. 기존 치유농장 육성 시범 및 치유농업 체험교육은 6개소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추진과제 2번 청주시 반려식물병원 조성 운영입니다. 반려식물 문화 확산으로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청주시 반려식물 병원을 10원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93%, 만족이 70%로 만족도가 높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반려식물 병원을 시범 운영하여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8쪽 추진과제 3번 모두가 참여하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입니다. 연령별 또는 수요자의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도시 및 텃밭 농장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 및 텃밭 농장 운영 2개 사업, 다양한 도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4개 운영하고 실버 세대 오감만족 텃밭 농원을 2개소 조성하여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제 4번부터 추진과제 9번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김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주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새로 이제 그 소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그 시정계획 보고를 이제 처음으로 받는 자리인데, 아무튼 그 26년도에 그 시정계획에 대한 것도 촘촘하게 잘 준비하시고 또 신규 사업도 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부서별로 그 이거는 공약 사업에 의한 신규 사업인가요?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주희입니다. 네. 공약 사업도 일부 있고요. 예.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네. 국비를 요청한 사업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부서별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거 잘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네, 기술부과장 정현혜입니다. 예, 그 벼재배 AI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사업에 이거 신규 사업으로 그 시정계획 보고에 제출하셨는데 혹시 이게 이제 기존에 추진 중인 그 스마트팜이나 뭐 ICT 농업 지원 사업과는 어떻게 이게 다른 건가요? 예, 기술부과장 정현혜입니다. 기존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시설 내 온습도라든지 그런 제어 환경이 주가 된다면 지금 벼재배 AI 기반 사업은 자율주행에 그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금 자율주행을 기반한다라고 이제 추진 목표에 그렇게 그 뭐 부기하셔서 그 내용적인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그 자율주행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의 일환으로 그 AI 분석에 활용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지금 데이터 수집 관련해서는 보통 생육조사라든지 그런 거랑은 좀 이어져 있지는 않고요. 네. 보통 자율주행이라 하는 그 부분의 수도자계에서 분야는 네. 보통 직진과 관련된 운동성과 관련된 그런 1세대 자율주행이 좀 있었고 네. 지금 그 한 단계를 더 지난 부분이 직진과 후진 어떤 회전 운동과 같은 그런 기계적 움직임에 대한 네. AI 기반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어쨌든 그 AI 분석에 활용되는 그 데이터에 우리가 이제 생육이라든가 토양, 기상이라든가 병해충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 그런 것
그런 내용들이 그 데이터에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AI라는 게 지금 뭐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어떤 그런 그 상황에 지금 뭐 대통령도 지금 AI에 대비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래도 또 이 자율주행이라 해서 앞으로 뭐 그 전진하는 그런 그 내용들만 후진이나 뭐 이런 그 부분에서만 기반한다라고 했는데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세분화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좀 분석이 되고 수집이 돼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혹여라도 이게 이제 고령 농가에서 참여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치 운영은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이며 어떻게 이거를 플랜을 세우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왜냐하면 아직도 농가는 고령 농가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 기술에 대한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교육이나 내지는 먼저 좀 앞선 우리 그 부서에서 먼저 좀 이런 것들을 선행을 시킬 수 있고 또 홍보도 좀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보고과장 정인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는 네. 보통 기상 관측은 이미 좀 하고 있어서 네. 다양한 일기라든지 기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데이터는 수집을 해서 기술 자료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고령자에 대한 부분은 네. 아무래도 좀 교육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출장 시에 컨설팅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농작업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그 자율주행 기반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고령화돼 있는 그 농가의 노동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수량 편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 써서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연 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원기과장 홍익표입니다. 네, 추진과제 1번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임대 농업 기계 온라인 예약 시스템 운영으로 돼 있는데 9개소인데 비예산이에요. 근데 예산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네, 지원기과장 홍익표입니다. 네.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9개 사업 9개 군데 네. 임대사업 지소가 들어가면 표시가 되거든요. 예, 예.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농기 임대사업 관련해서 이제 유지 유용 업체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업체가 상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됐고요. 네, 네. 예산은 이제 유지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예산은 추가로 더 안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2월 2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예약 시스템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혹시 감면 대상이나 여러 가지 또 사람 이제 농업인마다 틀릴 텐데 그것도 네. 다 체크가 되나요? 네, 지원기까지 홍인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농기 임대 사업을 네. 검색해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네.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은 네, 네. 저희가 그 해당되는 규정을 선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임대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감면이 적용돼 가지고 돼서 나중에 이제 농가의 예약 문자하고 반납 문자까지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제農민들이 편리하게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예산이 안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네, 효율적으로 잘 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술보급 과장님. 네, 기술보고과장 정인입니다. 네, 이제 뭐 추진 계획으로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농기계를 했는데 일전에 제가 자율주행 제초기의 이런 사업은 어떠냐라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지. 예, 기술보고과장 네네. 정인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수도작 분야, 그다음에 과수 분야의 무임 방제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네네. 장치가 좀 개발이 돼 있고요. 네. 제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령화도 되고 여성 농업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이제 위험한 요소가 많다 보니 그런 사업도 이제 추진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사업이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됐든 과장님께서 해보시겠지만 그런 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본과장 정인혜입니다. 지금 수조자뿐만이 아니라 네네. 전반적인 전자 바짝물까지 기계화가 좀 네네, 자동화되고 맞아요. 있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초에 관한 네네. 그런 농작업도 아마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국비나 도비로 이제 신규 사업이 이제 편성될 시에 네. 우선적으로 저희 청주에도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관심 갖겠습니다. 네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제 배추권에 대해서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농작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사실 이렇게 농촌에서는 하우스가 필요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환경 농산과에서도 이제 하우스 사업을 하겠지만 어떻게든 이거에 대한 보조금은 많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50%라고 하지만 70-80%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하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업도 이제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신규 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금 더 하셔더라도 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농업기술 소장 최주혜입니다. 우선 지방의정 봉사 네네. 대상 축하드리고요. 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하고 또 옛날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정국하고 또 시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네네. 하우스 사업은 농정국에서 네. 보편적으로 하니 그런 특수성 있는 사업은 센터에서는 빼고 좀 기술이 포함된 네네. 농진청이나 도원이나 이런 데서 기술 개발된 사업을 요인으로 해서 네. 신작목이라든지 그런 거 한해서만 해주고 일반 보편적으로 하는 건 농정국에서 확대해 갖고 추진을 하겠다. 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우스 보급 사업은 네. 제외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 하우스 보급 사업뿐만 아니고 저온저장고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서 농정국에서 일반 대다수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제외를 해갖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소장님 말씀도 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사실 작물이라는 게 어떤 작물에 특정해서 하우스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하우스도 포함할 수 있는 시설비로 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이제 친환경에서 전체적으로 이 하우스에 대한 사업은 알고 있지만 센터에서는 그거를 복합을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아열대 작목이라든지 네. 이런 새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 작목에 대해서는 네. 시설 하우스를 같이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새로 도입해야 될 작목이 있다든지 특수적으로 재배를 해볼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작목에 한해서는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일부밖에 안 되고 또 이제 비가림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농업관장님, 권용순 관장님께 질의보다도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술입니다. 네, 또 여기 추진과제 2에 보면 청주시 반려식물 병원 조성 운영 사업이 또 신규 사업으로 부기하셨어요. 25년도 11월에 2025년 청주시 반려식물병원 시범 운영 사업을 마치고
26년도 이제 이게 정식 운영하겠다라는 그 신규 사업으로 개상하신 거죠?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한 달간인데요. 네. 저기 만족도는 높지만 그 실적이 19건이라서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올해 네. 그 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해서 네. 참여자가 많고 만족도가 높으면 저희가 그런 확대하는 방안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모가 한 개소고 지금 이 사업은 도시농업관에서 운영하는 그 공공 서비스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반려식물 상담과 뭐 또 내지는 관리법 교육 등을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 혹시 그 이런 반려식물 병원이 어디 예를 들어서 반려식물 병원이 있어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뭐 네.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에서 반려식물 병원을 운영한다는 걸 좀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지금 조성 운영을 하겠다라고 신규 사업으로 개상하셨는데 네. 그러면 규모는 한 개소라고 하고 사업비가 1,300만 원인데 혹시 뭐 대상지는 우리 청주 지역 내에 뭐 생각한 데가 있나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수입니다. 대상지는 저희가 도시농업관에서 하우스 안에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소비자에서 전화 오면 상담을 하고 네. 진단해주고 좀 가족 전화상으로 진단 가능한 것도 있고요. 네. 또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식물을 화분갈이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거 그럼 직접 사업인 거네, 그죠? 예, 예. 직원 팀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는 정보로는 그 그린 핑거스인가 뭐 실내 식물 전문으로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저희가 예. 올해 한번 벤치마킹 하게서 예. 해서 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식물 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식물 상태 개선율이 90%라고 하고 또 왜냐하면 그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이런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오래 좀 볼 수 있고 또 어떤 그 관리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이런 사업이 추진돼서 그 시민들이 그런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힐링할 수도 있는 거죠. 식물을 보고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육 환경이나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게 공간 조경인가 그런 데서도 이런 그 사업은 뭐 자기네들이 관리 차원에서 하겠지만 네. 그런 그 식물을 재배하는 과정 그리고 그 병해충 진단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세심하게 그 관장님께서 또 우리 직접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또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더 잘 그 서비스가 케어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그 기존에 작년하고 기간이 5월 14일에서 17일간 4일간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뭐 저희들은 이제 선거가 올해 선거가 그런 그 도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또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무튼 그 요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이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 질의가 없으시면 그 소장님, 그 요즘 사회적으로 그 많은 우리 청주시에서 문제가 되는 그 농지 성토나 또 객토를 가장한 그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라든가 또 뭐 일단 그 뭐 폐기물 같은 거 그런 거 원래 그 성토를 가장해서 넣고 위에다 성토를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어쨌든 50cm 이상 성토를 할 때 이 그 토양 분석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도 조례도 강화하고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그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서 더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증축 예산 계획하고 향후 계획하고 이거에 대한 그 좀 방향이나 이런 것 좀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주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2021년 구축돼서 지금까지 토양, 가축분뇨,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서 지역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 증가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농업 환경 및 농산물 안전 분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로컬푸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 청주 시민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식을 증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증축계획 수립, 공공건축과 자문, 각종 심의회, 재산관리계획,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요 예산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 약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농촌지도 기반 조성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내년에 시비와 같이 매칭을 해서 증축을 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충북도원하고 농촌진흥청을 찾아가서 최대한 확보해 볼 수 있게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 또 국비가 반영이 안 될 수 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 시기상 꼭 사업을 추진해야 돼서 올해 본 예산에 혹시라도 반영을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좀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그 분석실 그 위에다가 2층으로 여기 건물에다 올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따로 짓는 거예요? 예, 옆에 붙여서 짓는 붙여서? 겁니다. 예, 그게 거기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공공건축과나 이렇게 심의를 받을 때 이안 삼안에서 수평 중축, 수직 중축, 부분 중축 이렇게 심의를 받았는데 옆에 수평 중축하는 게 그 건물 안전성이나 활용성에 최고 낮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그 건물 따라서 수직 증축을 하면 최고 좋은데 그게 여건이 안 돼서 수평으로다가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그 안전성 분석실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 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기 우리가 오늘 시정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소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상담소가 사실은 그 상담 지도사분들이 혼자 근무하시다 보니까 또 대부분 우리가 읍면에 상담사 그 지도사님들이 요즘 다 그 여성분들이 많죠?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주희입니다. 예, 신규 직원 임용 비율이 여성 직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그 여성 공무원들께서는 또 육아라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다녀보면 안타깝고 특히 요즘 1, 2월에 사실은 그 상담소에서 지도사님들 역할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혼자 근무하시다 보니까 문을 닫아놓고 갔다 보다 보니까 농민분들이 뭐 보조 신청이라든가 무슨 이런 그 자료를 내려와서도 문이 닫혀 있으니까 어디다 놓기도 그렇고 우왕장하고 또 그냥 그 직원들하고 또 하고 또 어디 갔냐고 또 이런 그 불만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 담당 부서하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 뭐 농대의 그 청년 인턴이라든가 좀 인턴제로 해서 그래서 좀 그 간략한 거 또 그 우리가 그 농업에 관심 있는 농대생이라든가 또 부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하루 종일 근무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 어떤 자료만 좀 받아주고 출장을 갔을 때 전화라든가 농민한테 안내라든가 이 정도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주더라도 그 읍면에 그 상담소의 지도사분들 근무 조건이 좀 나을 것 같고 또 농민들한테도 또 그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농민한테 지도나 또 어떤 기술 개발도 좀 필요하지만 그런 거를 좀 서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턴제를 좀 한번
부분적이라도 예산이 다 안 된다고 하면 부분적이라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그 읍면의 상담소에 전체적으로 인턴제를 시행을 했을 때 예산이 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좀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주입니다. 읍면 상담소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젊은 신규 직원들이 육아 때문에 많이 휴직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많은 생각과 또 인사부서에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신규 직원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좀 그런 농업인 대처라든지 사업, 현지 지도 이런 게 약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청년 인턴제도 고민을 해볼 거고요. 또 거기 농업인 상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라도 채용을 해서 전화라도 받을 수 있게 이런 방향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역량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게 그룹별로다가 그런 스터디 그룹도 하고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 그런 우려와 걱정이 좀 덜하게 나름 노력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좀 될 수 있으면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라도 일회 추경에 좀 한번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면 어거지로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담아볼 수 있으면 담아보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담당 부서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